왓츠업 브로 기똥찬 진짜 세월이 빠르죠. 벌써 2022년이 한 달이 지났고요. 2002년은 20년 전 일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울한 이야기로 빌드업을 하는 이유는 M1 맥북 프로를 사용한 지도 한 달이 넘어갔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녀석을 실사용하고 느낀 점들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언박싱하고 며칠 사용했을 때 느꼈던 점들보다 많은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구매를 할까 말까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 되게끔 전달해 드릴게요. 그럼 시작해보죠. 오랜만에 까자! 자, 먼저 디자인에 대한 소감을 간단하게 말씀해 드릴 건데요. 이번 맥북은 기존 맥북들과는 확실히 다른 레트로한 맛이 있는 그런 디자인이죠. 이건 확실히 호불호의 영역이긴 하지만 저는 처음부터 이 맥북 프로가 나쁘지 않았어요. 뭔가 이렇게 각진 디자인, 좀 묵직하면서도 꽤나 고급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맥북 프로는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긴 하지만 뭔가 얄쌍하게 슬림하게 나오면 조금 섭섭할 느낌입니다. 뭔가 계속 이 각진 디자인을 고수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무게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휴대성 때문에 14인치와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들고 다닌 소감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16인치 맥북 프로는 2.1kg이죠. 맥스는 2.2kg이고요. 절대 가벼운 무게가 아닙니다. 요 맥북 하나만 들고 다닌다고 해도 파우치, 가방 무게까지 합하면 3kg에 육박하는 정말 무거운 무게이고요. 제가 뒷부분에 다시 설명해 드리겠지만 배터리 효율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얘만 들고 다녀도 된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 휴대성의 큰 장점이긴 하지만 상황에 따라 어댑터나 아이패드, 전공책 들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휴대성은 꽝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차도 같이 사야 됩니다. 운전해서 다니시는 분들은 16인치가 아주 좋죠. 배터리도 더 오래가고 성능도 조금 더 좋고 거기에 넓은 디스플레이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건 큰 장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이제 만족스러웠던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 첫 번째, 16인치로 광활하고 120Hz로 부드러우며 미니 LED로 화질이 좋은 디스플레이를 꼽을 수 있습니다. 노치로 살짝 까이고 시작했던 이번 M1 맥북 프로의 디스플레이는 정말 대만족입니다. 16인치가 주는 광활한 작업 공간도 마음에 들었지만 기존 맥북보다 훨씬 업그레이드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베젤 부분 인상적이었어요. 뭔가 더 단정해졌고 시각적으로도 훨씬 더 시원했고요. 또 미니 LED가 주는 안부 표현 능력, P3 영역의 색 지연율, 120Hz가 주는 부드러움 등 그냥 디스플레이는 최고입니다. 아직 사파리나 몇몇 앱들에서 120Hz가 적용되지 않는 건 좀 아쉽긴 하지만 이 부분은 차후 적용이 될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두진 않겠죠. 그리고 심지어 배터리 효율도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칩셋 효과가 크긴 크겠죠. M1 칩셋의 위대함도 있긴 하지만 가변 주사율의 이 프로모션 디스플레이는 배터리 효율에도 큰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폰 리뷰 때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배터리 용량이 더 적음에도 프로가 배터리가 더 오래 가듯이 맥북에도 그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미쳐버린 전성비입니다. 사실 자꾸 미쳤다는 이야기밖에 할 게 없는데요. 이 이상의 미사 여구를 덧붙이기 어려워요. 그 이유는 기존 노트북을 많이 써보신 분들은 다들 공감을 하실 겁니다. 전성비 이거 정말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특히 랩탑에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아까 휴대성 이야기를 할 때 어댑터 없이 하루 정도는 충분히 작업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모든 게 M1 프로, M1 맥스 칩셋의 미친 전성비 덕분이죠. 인텔, AMD CPU들이 꿈꿀 수 없는 말 그대로 미쳐버린 전성비입니다. 기존 고성능 랩탑을 써보신 분들은 어댑터가 필수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최소 이만한 어댑터를 꼭 들고 다녀야 했는데요. 그 이유는 어댑터 없이 제대로 된 성능을 낼 수 없는 CPU 설계 때문입니다. 외장 그래픽 카드가 탑재된 모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냥 진짜 쌈 넘사벽이에요. 근데 이번 M1 맥스 맥북 프로는 순수 배터리만으로 거의 최대 성능을 뽑아주고요. 배터리 효율도 미쳤죠. 정말 오래 갑니다. 동급 성능의 랩탑들은 2시간이 갈까 말까 해요. 거기에 높은 전력이 필요하면 당연히 발열도 심하게 되고요. 발열이 심하면 소음도 심하게 되죠. 냉각팬이 돌아가야 되니까 진짜 여름에는 화가 나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번 M1 맥스, M1 프로는 발열 걱정도 없고 소음 걱정도 없습니다. 정말 쾌적하게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만족스러운 부분은 마이크, 키보드, 스피커, 터치패드 등 높은 빌드 퀄리티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건 사실 M1 맥북 프로에만 적용되는 이야기는 아니죠. 이전에 출시되었던 맥북들도 항상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고 챙겨왔기 때문에 길게 말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요. 정말 비싼 만큼 모자란 부분이 없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는 그런
노트북이에요. 자, 여기까지 보셨으면 이제 지갑이 어딨지? 카드도 이렇게 꺼내고 막 좀만 더 해봐, 결제할게, 뭐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하지만 멈춰야 됩니다. 단점도 두 개나 있어요. 자, 일단 첫 번째 단점은 이번 맥OS 몬테레이의 완성도입니다. 애플 하면 사실 뭐가 떠오르세요? 높은 빌드 퀄리티, 비싼 가격, 예쁜 디자인, 스티브 잡스, 게이? 저는 높은 완성도의 소프트웨어를 꼽는 편입니다. 하지만 M1 맥북에 들어간 이번 몬테레이는 아니에요. 자잘한 버그들이 넘쳐나고요. 특히 애플 발표 때 늘 자랑하던 로제타 2를 활용한 인텔 기반의 프로그램들을 돌릴 때면 맥북을 껐다 켰다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는 프리미어 프로 같은 경우는 이유를 알 수 없는 화면 깨짐이나 인코딩 후에 화면이 깜빡거리는, 프로들이 쓰기에는 정말 치명적인 단점들이 눈에 보였습니다. 사실 이건 뭐 예견된 부분이라고 봐야겠죠. 뭐 아키텍처 자체가 다른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아무리 로제타 2로 호환성을 높였다고 하지만 M1, 그러니까 애플 실리콘에서 잘 작동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냥 가볍게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제 입장에서도 좀 치명적이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정말 프로라인, 뭐 납품을 해야 되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엄청난 단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본인이 쓰는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얼마나 호환성이 높은지 그 부분을 체크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저는 또 홈택스 작업도 많거든요. 뭐 세금 업무, 그런 업무를 처리할 때도 윈도우를 결국 켜야 됐습니다. 아직 한국에서는 여전히 불편해요.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제 개인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뭐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근데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할 게 없다는 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고성능에 만족스러운 노트북으로 딱 프리미어 프로나 인터넷 서핑 정도만 활용을 합니다. 물론 파이널 컷이나 로직처럼 맥북에서만 할 수 있는 작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당연하겠죠. 예로 그것만 해도 충분히 돈이 나오니까요. 근데 윈도우도 많이 써보신 분들은 500만 원을 내고 게임을 거의 못해. 할 수 있는 게 100만 원에도 돌아가는 롤뿐이야. 이거를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즉 부가적으로 즐길 수 있는 컨텐츠가 거의 부족한 상황이고요. 특히 게임 쪽은 전멸이죠. 제 주변만 봐도 스팀을 이용해서 뭐 게임 여러가지 다운받아서 하는 게 취미이신 분들 많거든요. 저만 해도 윈도우를 그렇게 많이 놉니다. 근데 맥북은 그런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한 그런 전문적인 예술 이쪽으로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죠. 그것만 하면 되니까. 근데 보통 학생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뭐 여러가지 작업도 하고 싶고 뭐 진로가 아직 결정난 것도 아니고 주변에서 게임도 많이 할 거고, 뭐 그렇다고 해서 윈도우 노트북 하나, 맥북 하나, 두 개 살 수도 없는 노릇이고, 굳이 맥북이 궁금하신 분들은 맥북 에어 정도가 아주 적당한 것 같아요. 아무쪼록 뭐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자, 앞으로도 저는 꾸준히 이런 실사용 리뷰, 뭐 언박싱, 꿀팁 이런 것들로 찾아뵐 예정이고요. 제 채널이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밝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에 봐요. 똥 봐.